8월 9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4% 상승한 2588.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2.57% 상승한 764.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4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셀리드, 신원종합개발, 상지건설, 국영GNM, 미래반도체, SLS바이오, IMBDX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5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AI 전력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조금은 완화된 분위기였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TSMC는 AI 칩의 수요 강세에 힘입어 7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가까이 급등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와 AMD 등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과했다는 심리가 부각되면서 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대비 6.8%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훈풍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전해지면서 최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약세를 보였던 국내 반도체와 AI, 전력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이 최근 베트남 전력공사에 약 2,000km의 가공선을 공급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고요. 노을은 언론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자궁경부암 진단 제품이 미국의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캔서엑스가 발간하는 솔루션 카탈로그에 소개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 섹터입니다. 어제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 1만 가구 이상을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는데요. 먼저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고 전해졌으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현한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서울 물량이 올해 발표할 5만 가구 중 1만 가구 이상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 주었어요. 이 중에서도 신원종합개발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데요.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서울시와 계획안 협의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어 10여 년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물꼬가 트일 것이라 기대되면서 신원종합개발이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한편 사조그룹주들은 사조산업이 경기도 하남시에 56만 평 규모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는데요. 이 중에 60% 이상이 그린벨트 지정 구역으로 알려지면서 수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코로나 섹터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는 6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전해졌으며 진단키트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에게는 먹는 치료제인 미국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하지만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 약국에서는 일반 감기약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 경구치료제 부족 현상에 따라 질병청에 확대 공급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질병청은 오늘까지 약국이 신청한 코로나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달 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셀리드는 코로나 백신에 적용된 독자적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에 대해 중국과 일본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힌 부분도 호재로 작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어젯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5조 원을 기록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13조 원을 크게 상회했어요. 이러한 호실적에 일라이릴리는 9%대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일라이릴리는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의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재고가 개선되어 매출이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국내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SLS바이오는
위고비의 품질 관리 업체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블루엠텍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중 하나인 삭센다를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국내 다수 제약기업과 의약품 온라인 유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IMBDX는 체열로 췌장암 등의 주요 8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캔서파인드 제품을 보유했지만 유사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사에 최근 한국투자증권에서 IMBDX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부분도 지속 부각되면서 IMBDX가 상한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네요. 이어서 마이크로디지털이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생산 기업인 인도의 SII가 마이크로디지털의 경기 성남시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SII는 코로나 백신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글로벌 위탁 생산 기업이에요. SII는 이번 방문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구매 및 생산 총괄 임원이 마이크로디지털의 생산시설에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마이크로디지털이 강세를 보였네요. 한편 유니크와 캐스텍코리아, 플레이그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유니크와 캐스텍코리아는 오늘 2차전지 및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2차전지 기업들이 왜 강세였는지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S&D는 올해 최대 실적 달성 전망과 함께 증설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S&D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8월에서 9월 사이 시설 투자 관련 공시를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공급 계약 및 호실적 발표가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조선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GS글로벌은 대왕고래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이틀 전 정부가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검증 단계에 돌입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물리검증은 본격적인 탐사 시추에 들어가기 전에 석유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작업인데요. 정부는 경쟁 입찰을 통해 외국계 기업과 물리검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부는 연말부터 시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해당 소식에 일부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GNC에너지는 장중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GNC에너지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민테크를 비롯한 일부 2차전지 및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미국장의 반등 속에서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 등의 주요 전기차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5%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면서 일부 2차전지 및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작년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요. 법무부는 어제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으며 여기에는 이 전 회장도 포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